이르면 다음 달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젊은 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초선 의원들도 도전에 나섰습니다. 김웅 의원이 당권 출사표를 낸 가운데 다른 초선들도 출마를 저울질 중입니다. 영남 중심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자는 집단 성명까지 냈습니다. 예,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야 양당이 모두 쇄신 작업으로 분주하죠. 그 변화의 움직임 중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초선입니다. 초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초선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민주당은 전체 173명 중에 81명, 국민의힘은 102명 중에 58명이나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말이 들리는데요. 민주당 초선은 만나봤고 오늘은 국민의힘 초선을 만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30 표심 변화가 굉장히 큰 특징이었는데 그 2030 공약에 공을 들인 의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태영호 의원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오늘이 4월 16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난해에 당선증을 받으신 게 4.15 다음 날이니까 오늘 아니요? 그렇죠. 그러네요. 딱 1년 됐네요. 예. 돌아보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초선으로서 1년 어땠습니까? 저는 쏜 총알 같다, 쏜 화살 같다.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너무 빨리 지나갔고 지금 와서 느껴보면 이러다가도 4년이 금방 가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고. 막 정신없이 특히 예, 초선 때는 더 정신없고. 그러실 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저는 북한에서 와서 여기 한국에 와서 지금 5년 차인데 네. 민주주의 경험과 또 민주주의 가장 현장인 국회에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해 나가는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골프에 필드에 나갈 때 연습장에서 많이 연습한 다음에 필드 나간다면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연습도 못 해보고 당장 필드에 가서 금방 티샷 1번 홀에 티샷 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5번 홀에 와 서 있으니까 내가 언제 지금 4번 홀을 돌았지 이 생각이 잘 안 나는 이런 지금 심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와, 비유가 자본주의 물을 많이 먹으셨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태 의원님 유튜브 댓글에 재미있게 달리던데 5년밖에 안 되셨는데도 한국의 정치 문화에 적응을 제가 적응한다기보다도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한국의 문화라든가 민주주의 걸 항상 보면서 성장했는데 저는 다 성장해서 50대 말에 그렇죠. 여기 와서 모든 걸 체험하고 새롭게 느끼면서 남들한테는 당연한 것도 저한테는 왜 이렇게 하지? 생소하죠. 새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이걸 좀 바꿀 수 없을까? 그러니까 시작과 출발점이 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정신없이 지나간 지난 1년. 지난해 총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당선됐던 그 총선은 태 의원님은 당선이었지만 당으로서는 참패였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재보선에서 그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이 잘해서다기보다도 우선 국민들이 민주당을 4번을 표를 찍어줬고 특히 지난번 선거 같은 데는 180석이라는 진짜 압승. 어마어마한 압승이라는 표를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별로 달라진 거 없고 오히려 정부가 거듭되는 실정을 보고 국민의 이런 실망. 그래서 저는 우리에 대한 지지가 왔다. 이거보다도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실망, 또 절망, 또 지지철회 이런 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번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미운 게 작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가 많은 지지율을 얻었지만은 실제 선거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뽑을 선자거든요. 내가 A를 뽑겠냐, B를 뽑겠냐, C를 뽑겠냐 이런 건데 이번에 이 선거는 그 누구를 뽑는 이런 선택할 선자라기보다도 야, 너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인정해. 근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잘못했다는 걸 민주당이 인정시키는 방법은 바로 한 장의 투표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라는 그런 정권 심판의 성격이 더 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2030 표심의 변화였습니다. 근데 2030 선거운동에 태 의원이 주력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랩도 하시고 로제 떡볶이 먹방도 하시고 잠깐 그 유튜브 화제가 됐던 태영 의원의 유튜브를 좀 볼까요? 예, 잠깐 유튜브와 레인보우 통해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감상하시죠. Yo, drop the beat. 이번에는 2번이네.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게 이번에는 2번이네. 여러분 이만큼에 뭘부터 먹으면 좋겠어요. 윤님, 먹방? 김수님 반갑습니다. 치즈 떡볶이. 근데 맵네. 물. 너무 맵다. 우리 보좌진들이 이거 먹방 소통 라이브 하면서 선거 얘기해야 남들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먹고 싶죠? 아, 누구님 이건 어떻게 그렇게 소통하는 건 어디서 보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그 2030 이번에 이제 선거 해보니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네. 50대 이상, 네. 60대 이상 이분들의 생각은 별로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예, 또 예. 민주당 이분들은 이제 별로 변하지 않고 예. 가장 부동층이 이제 20대부터 이제 40대 이 부동층인데 현장에서 제가 강남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유세차를 가지고 네. 아침 출근 퇴근 시간 또 점심 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나오는 이제 골목 상가 같은 데 차를 세워놓고 마이크를 들고 열심히 현 정부가 뭘 잘못했냐 막 이야기하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지나가요. 다 예, 그래서 당연히 예. 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시선을 한 번이라도 보게 하고 머리를 들면 뭐 그렇지. 5천 원이 없네라고 하다든지 이런 표정을 한번 읽어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한 표정이어서 이거 진짜 이렇게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예. 매일 아침마다 예. 출퇴근길에서 그러면서 우리 보좌진들이 예.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 번이라도 그 직장인들이 예. 보거나 또 웃거나 이렇게 그들이 우리와 눈길을 좀 마주치게 할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유세차에 올라가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봤자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사설 이야기 같은 예, 그런 예. 것만 그래서 이자처럼 보좌진들 속에서 이런 랩 이런 걸 좀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뭐하지? 그것도 여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저기서 뭐하지 이렇게 되면 뭐 방금 지금 웃으시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일단 누가 웃는다든지 예. 좀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일단 주목을 끄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 운동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저런 새로운 방식을 이제 했는데 첫날 두 번째 날 유세차에서 자꾸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예. 점심 시간에 골목 상가에 가서 이제 하면 달라져요? 표정이 직장인들이 달라져요? 봐요? 식사하다가 뭐하지? 그다음에 보면 막 웃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이제 사람의 마음과 주목을 끄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해보자 이런 그 생각이었습니다. 예.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랩을? 여기서요? 예. 지금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면 예. 됩니다. 이 랩의 핵심은 네. 이 숫자 2번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2번 일세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길 이번에는 2번 일세 2번 선거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2번 세운 뭐 이런 거죠. 계속 잊자. 아니, 꽤 잘하시네요. 제가 솔직히 몸치인데 아니. 좀 연습했죠. 랩 같지는 않은데 잘하세요. 랩 같지는 묘하게 끌리는 그러니까 데가 가장 있는. 핵심은 뭔가면 잘하고 못하고보다도 사람들이 눈길을 한번 돌리고 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 이건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결국은 이런 망가짐도 서슴지 않는 요 노력이 통했는지 유튜브 방송 구독자가 한 25만 명. 25만 6천 명. 25만 6천 명. 네. 2030 소통에 결국 이런 방법도 통한 것이다 보시는 네. 거예요. 하하. 알겠습니다. 태영호 의원. 자, 그렇게 해서 재보선은 압승으로 끝났는데 초선들이 바로 다음 날 성명을 냈습니다. 네. 지역주의 정당에 머물러선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조금 갑자기 튀어나온 이른바 갑툭튀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성명인가요? 저는 사용에는 많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예.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민주당과 우리 당의 이제 지난 역사를 보면 민주당은 이제 그 전국적 판도에서 예. 자기 지세를 확장하는 데서 대단히 이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아직도 이제 영남권에 이제 갇혀 있는 이런 이미지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 호남 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좀 더 진출해야 되는데 서쪽으로 이제 이 진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범위에서 선거라는 이제 앞으로 대선도 이제 그 다가오고 있지만은 네. 결국 우리 당이 전국적인 당,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되는 예.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압승을 한 그 다음 날인 거잖아요. 네. 압승을 한 다음 날 왜 갑자기 지역주의 얘기가 나오지 하는 건 그러면 뭐 쇄신의 박차를 더 가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그런 거예요? 그 의미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압승했다라고 할 때는 승리에 이제 덫이돼서 그걸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당의 그 지지나 네. 또 이런 걸로 이제 착각할 수 있는 이런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우리가 타파하고 쇄신해서 이번 선거를 우리가 승리로 보면 안 된다. 민주당에 대한 그런 지지 의미. 초래로 봐야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전국적인 당, 지역주의를 좀 타파하는 이런 당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그 절박함이 좀 있었던 것 한마디로 같습니다. 초선들이 나서서 착각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그렇죠. 주는 그런 반성문이었다. 예. 그런 입장문이었다. 그렇죠. 그런 예. 말씀이세요. 혹시 뭐 그 TK 지역 출신의 주호영 원내대표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었어? 막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아니 저는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또 어떤 특정 지역 출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의미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네. 아니라고 보세요. 네. 초선 당대표로는 초선들 사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까? 그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 당에서 50% 이상이 지금 초선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당에 기대하는 것은 좀 새로운 모습 또 새로운 목소리 이런 걸 봐서 좀 우리 당이 그 각이한 연령 또 각이한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집단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예. 초선들도 대담하게 당 대표권에 도전해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얼굴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자. 그 자연스럽게 그냥 초선들 사이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네. 누가 막 이렇게 주도하다기보다는 아니 많은 공감대- 그런 공감대가 이제 상당히 좀 나오지 않았느냐. 하하. 왜 이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핵심은 뭔가면 20, 30대 더 나아가서는 40대 이 부동층을 어떻게 하면 우리 당 쪽으로 이제 쏠리게 하겠느냐. 그럼 우리 당 쪽으로 쏠리게 하면 기존에 예. 그런 인물들이나 얼굴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으로서 오케이 합격점이어서 이번에 준 게 아니라는 그런 네, 말씀인 네. 거죠. 스윙 보터들은 언제든 움직일 수 언제든 있는데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을 예. 잡기 위해서는 더 혁신해야 된다. 또 그러려면 새로운 초선이 얼굴들, 나가야 새로운 한다. 목소리들이 이제 보여야 된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선 당대표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김웅 의원이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옳고 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딱 뭐 김웅 의원이 뭐 초선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또 초선이라는 새로운 계파와 새로운 네. 조직이 나오는 거 이건 아니고 뭐 김웅 의원이 초선들이 마음을 대표한다 이건 아니고 초선들 속에서도 예. 자기 목소리와 견해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방향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김웅 예. 의원이었다 이렇게 예.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한 분이에요? 아니면 더 나올 분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한 분으로 알고 한 있습니다. 분으로 예. 최고위원회는 여러 명의 초선이 여러 있습니다. 명이 퇴 의원님은 저는 아직 예. 아니십니까? 퇴 의원 아니시고 저는 아직 좀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아직도 저는 공부 열공해야 되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이야기도 아직도 윤희숙 의원도 뭐 딱 나간다 이렇게 결심을 굳힌 건 같지는 않고 뭐 네. 옆에서는 말은 돌고 있지만은 예. 예. 근데 과연 초선 당대표가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대선을 이끌어야 되는 당대표인데 지금의 당대표는 상당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정치 경험 별로 없는 초선이 당대표가 돼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정치인이 그 어떤 새로운 그 직에 도전할 때는 과연 내가 이 자리를 꼭 내가 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예. 여기다 목표를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초선이 일단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그 기회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초선으로서 현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고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걸 통해서 당의 중진 의원들에게 일정한 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딱 이번에 내가 그 당대표 가능성이 있어서 출마한다. 그런 이제 정착점 목적지에다가 저는 그 방점을 두고 나가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가셨죠.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후에 국민의힘이 아사리판이다 이런 말씀을 언론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굉장히 쓴소리인데 일단 아사리판입니까? 저는 이 아사리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저도 이제 그 당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뭐 당 대표라든가 원내 대표라든가 네. 이런 것 할 때는 어쨌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경쟁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 경쟁이라는 건 결국은 치열한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고 예, 그런데 예.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이 당 내부에서 이러한 치열한 경쟁 구도가 마치 더 분열이라든가 또 그런 아사리판처럼 보이면 저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아주 아름다운 경쟁.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 당을 앞으로 더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이 과정을 그 어떤 분열이나 그런 아사리판으로 보는 거는 좀 지나친 그 판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걸 보신 것 같아요. 지금 합당 문제로 좀 시끌시끌한 게 있고 지도부 선출 문제도 있고 이제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 같은 이게 막 한꺼번에 섞여서 돌아가니까 밖에서 볼 때는 파열음이 좀 심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파열음이라고 보지 말고 만약 우리가 뭐 지난 시기처럼 뭐 바른정당으로 조직적으로 분열된다면 예. 그건 결과가 분열로 나눈다면 그건 전 파열음으로 볼 수 있는데 예. 결국은 하나의 로 합쳐지기 위한 과정에서의 하나의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당에 대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한 초선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뭐 초선들 생각을 다 대변해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일단 전당대회 전에 합당의 흐름을 시작해서 전당대회라고 하면 먼저 틀을 다 짜놓은 다음에 예. 합당하자 이런 수순을 밟기보다는 예. 현 단계에서 국민당과 합당이라는 큰 흐름을 만드는 것이 선체적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합당 후전당대회냐 선전당대회 후합당이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고민거리던데 태 의원님은 선합당 후전당대회 쪽이세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도 국민의당에 있던 분들의 예. 목소리까지도 전당대회에서 담아내자. 다 담아내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빨리 좀 서두르다 보면은 국민의당 요건을 요구를 많이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라는 게 비대위의 목소리 같던데요. 앞으로 우리가 다음 해에 정권 창출을 이뤄내면 빅텐트를 쳐야 됩니다. 네. 근데 쳐야 되는 데서 결국은 뭐 국민당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말하냐. 이건 또 역시 일정한 여건의 하나의 여건 힘을 합치는 데서 그 어떤 지분을 또 논의하는 예.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견해로 다가가지 말고 일단 다 같이 들어오자. 그래서 한 방 안에서 큰 빅텐트 안에서 전당대회도 하고 이런 하나의 흐름을 만들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초선들의 목소리 오늘은 태영호 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